안녕하세요. 코드베이스 컨텍스트 주입하기 완벽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AI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AI 도구를 사용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프로젝트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정적 컨텍스트와 동적 컨텍스트를 활용하여 AI가 프로젝트에 맞는 코드를 생성하도록 돕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적 컨텍스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프로젝트 구조와 컨벤션을 수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동적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현재 파일과 관련 코드를 분석하는 기법을 살펴봅니다. 파일 시스템 분석과 임포어트 문 추출 방법도 다루며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구조 분석기와 컨텍스트 자동 수집 시스템을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정적 컨텍스트란 프로젝트가 변하지 않는 기본 정보를 말합니다. 마치 새로운 팀원이 입사했을 때 주는 온보딩 문서와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폴더 구조를 쓰고 이런 네이밍 규칙을 따르고 이런 기술을 사용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정적 컨텍스트에는 폴더 구조, 네이밍 규칙, 아키텍처 패턴, 기술 스택 등이 포함됩니다. 한번 설정해두면 프로젝트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정적 컨텍스트가 필요할까요? 예전에는 AI에게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Next.js를 쓰고 컴포넌트는 컴포넌트스 폴더에 넣고 변수는 카멜 케이스로 작성하고 등등 말이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빠뜨리는 정보도 많았습니다. 정적 컨텍스트를 사용하면 이런 반복을 없앨 수 있습니다. AI는 프로젝트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관된 스타일의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제 정적 컨텍스트의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태틱 컨텍스트 인터페이스를 정의했습니다. 프로젝트 스트럭처는 폴더 구조를 문자열 배열로 담습니다. 컨벤션즈 객체에는 네이밍 규칙과 아키텍처 패턴이 들어갑니다. 테크 스택에는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넥스트.js 같은 사용 기술을 배열로 저장합니다. 이 구조는 프로젝트마다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정적 컨텍스트를 수집하는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콜렉트 스태틱 컨텍스트 함수는 루트 경로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반환값으로 프로젝트 구조, 컨벤션, 기술 스택 정보가 담긴 객체를 돌려줍니다. 이 예제에서는 하드코딩된 값을 반환하지만 실제로는 파일 시스템을 분석해서 동적으로 값을 채웁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AI에게 전달하면 프로젝트에 맞는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적 컨텍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적 컨텍스트는 현재 작업 중인 파일과 관련 코드 정보입니다. 정적 컨텍스트가 프로젝트 전체에 적용되는 온보딩 문서라면 동적 컨텍스트는 지금 당장 이 작업에 필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어떤 파일을 편집 중인지, 커서가 어디에 있는지, 최근에 어떤 변경을 했는지 같은 정보가 동적 컨텍스트에 해당합니다. 정적 컨텍스트와 동적 컨텍스트의 차이를 정리해 봅시다. 정적 컨텍스트는 프로젝트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변하지 않는 정보이고 한번 수집하면 오래 사용합니다. 반면 동적 컨텍스트는 현재 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하고 파일을 바꿀 때마다 새로 수집해야 합니다. AI에게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두 가지 컨텍스트를 적절히 조합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동적 컨텍스트의 구조를 코드로 살펴봅시다. 다이나믹 컨텍스트 인터페이스를 정의했습니다. 커런트 파일 객체에는 현재 파일의 경로, 내용, 커서 위치가 담깁니다. 릴레이티드 파일즈 배열에는 관련 파일들의 경로와 연관성 정도가 들어갑니다. 연관성은 하이, 미디엄, 로우로 구분합니다. 리센트 체인지즈에는 최근 변경 내역을 저장합니다. 이 정보들을 조합하면 AI가 현재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구조를 자동으로 파악하려면 파일 시스템을 분석해야 합니다. 폴더 이름을 보면 그 폴더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스 폴더에는 컴포넌트가
서비스 폴더에는 서비스 로직이 있겠죠. 파일 확장자도 중요합니다. .tsx 파일은 리액트 컴포넌트, .test.ts 파일은 테스트 코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을 분석하면 프로젝트 구조를 자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을 분석하는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Analyze 파일 시스템 함수는 비동기 함수로 루트 경로를 받아서 파일 트리를 반환합니다. 먼저 리드 디렉토리로 디렉토리 내용을 읽습니다. with 파일 타입스 옵션을 주면 파일인지 폴더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각 항목을 순회하면서 디렉토리면 제기 호출로 하위 구조를 분석하고 파일이면 파일 정보를 추가합니다. 노드 모듈즈나 점깃 같은 폴더는 무시합니다. 코드 파일의 임포트 문을 분석하면 의존성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듈을 사용하는지, 어떤 파일에 의존하는지 알 수 있죠. 임포트 문 분석은 여러 용도로 활용됩니다. 의존성 그래프를 구축할 수 있고 현재 파일과 관련된 다른 파일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리팩토링할 때 영향 범위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한 파일을 수정하면 어떤 파일들이 영향을 받는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포트 문을 추출하는 함수를 살펴봅시다. extract imports 함수는 파일 내용을 문자열로 받아서 임포트 정보 배열을 반환합니다.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임포트 문을 찾습니다. 이 정규식은 named import, default import, namespace import를 모두 매칭합니다. 추출한 각 임포트에 대해 소스 경로가 점으로 시작하면 상대 경로, 그렇지 않으면 외부 패키지로 분류합니다. 이 정보로 의존성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출한 임포트 정보로 의존성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존성 그래프는 파일 간의 관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래프를 분석하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순환 의존성이 있는지 감지할 수 있고 특정 파일을 수정했을 때 영향받는 파일 목록을 뽑을 수 있습니다. 코드 리뷰 범위를 설정할 때도 유용합니다. AI에게 컨텍스트를 전달할 때 현재 파일뿐 아니라 의존성 그래프상 관련된 파일들도 함께 전달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 구조 분석기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어떤 정보를 수집할지 정해야 합니다. 폴더 구조, 사용 기술, 코딩 컨벤션 같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각 정보를 수집하는 분석, 로직을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출력할지 결정합니다. 제이슨 형식이 일반적이지만 마크다운이나 다른 형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분석기 클래스를 살펴봅시다. 프로젝트 애널라이저 클래스는 루트 경로와 무시할 패턴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자에서 노드 모듈즈, 점깃, 디스트, 빌드 같은 폴더를 무시하도록 설정합니다. 애널라이즈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구조 분석, 컨벤션 감지, 의존성 추출을 순서대로 실행하고 결과를 하나의 프로젝트 컨텍스트 객체로 합쳐서 반환합니다. 이 클래스 하나로 프로젝트 전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코딩 컨벤션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설정 파일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ESLint 설정에서 코드 스타일 규칙을, 프리티어 설정에서 포매팅 규칙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설정에서는 스트릭트 모드 사용 여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설정 파일이 없다면 실제 코드를 분석해서 패턴을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명이 카멜 케이스인지, 함수명은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컨벤션 감지 함수를 살펴봅시다. 디텍트 컨벤션즈 함수는 루트 경로를 받아서 컨벤션 정보를 반환합니다. 먼저 ESLint, 프리티어, 타입스크립트 설정 파일을 순서대로 로드합니다. 그 다음 각 설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ESLint와 프리티어에서 코드 스타일 규칙을 추출하고 타입스크립트 설정에서 컴파일러 옵션을 추출합니다. 인퍼네이밍 컨벤션 함수는 실제 코드를 분석해서 네이밍 규칙을 추론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조합하여 컨텍스트 자동 수집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이 시스템은 아이디 확장이나 커맨드 라인 도구 형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적 컨텍스트와 동적 컨텍스트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AI에게 전달하기 좋은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캐싱을 적용하면 매번 전체를 분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성능이 좋아집니다. 파일이 변경될 때만 해당 부분을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컨텍스트 수집 시스템 클래스를 살펴봅시다. 컨텍스트 콜렉터 클래스는 캐시 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렉트 포 AI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현재 파일 경로를 받아서 AI용 컨텍스트를 반환합니다. 먼저 정적 컨텍스트를 가져옵니다. 캐시에 있으면 캐시에서, 없으면 새로 분석합니다. 그 다음 현재 파일의 동적 컨텍스트를 수집하고 관련 파일 목록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스탬프와 함께 하나의 객체로 합쳐서 반환합니다. 캐싱 전략에 대해 알아봅시다. 컨텍스트 수집은 파일 시스템을 읽고 설정을 파싱하는 비용이 드는 작업입니다. 효율적인 캐싱으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정적 컨텍스트는 자주 바뀌지 않으므로 오래 캐싱합니다. 프로젝트 설정이 바뀔 때만 무효화하면 됩니다. 동적 컨텍스트는 파일을 바꿀 때마다 바뀜으로 짧게 캐싱합니다. 파일 저장 이벤트를 감지해서 해당 파일의 캐시만 무효화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수집한 컨텍스트를 AI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AI가 혼란스러워하고 토큰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으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적절한 정보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작업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하세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먼저 넣고 토큰 제한에 맞춰 덜 중요한 정보는 생략합니다. AI 프롬프트 생성 함수를 살펴봅시다. 빌드 프롬프트 위드 컨텍스트 함수는 컨텍스트와 사용자 요청을 받아서 프롬프트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프로젝트 정보 섹션에 기술 스택, 아키텍처, 네이밍 규칙을 포함합니다. 현재 파일 경로와 관련 파일 목록도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실제 요청을 붙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AI에 전달하면 AI는 프로젝트 맥락을 이해하고 더 정확한 코드를 생성합니다. 실무에서 컨텍스트 주입을 적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입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 하지 말고 기본적인 정적 컨텍스트부터 도입하세요. 둘째, 팀 규칙으로 문서화하세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지 팀원들과 합의하고 문서로 남기세요. 셋째, 지속적으로 개선하세요.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면 계속 개선해 나가세요. 컨텍스트 주입 시 주의할 점을 알아봅시다. 첫째, 너무 많은 정보를 담지 마세요. 정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AI가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신 상태를 유지하세요. 오래된 컨텍스트는 잘못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안에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세요. API 키, 비밀번호, 개인정보 같은 것은 절대 컨텍스트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환경 변수나 시크릿 파일은 자동으로 제외되도록 설정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정적 컨텍스트는 프로젝트에 변하지 않는 기본 정보입니다. 폴더 구조, 네이밍 규칙, 기술 스택 등이 해당됩니다. 동적 컨텍스트는 현재 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두 가지를 조합해서 AI에게 전달하면 프로젝트에 맞는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분석과 임포트 문 추출로 컨텍스트 수집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코드베이스 컨텍스트 주입하기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세요. 정적 컨텍스트를 정의하고 동적 컨텍스트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면 AI 코딩 도구의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코드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